자, 마지막이 또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의뢰인의 사건, 의뢰인의 정보, 사건의 정보, 대상자의 정보, 모든 정보를 폐기하십시오. 머릿속에서도 포맷하십시오. 절대로 폐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탐정 실무 8단계 프로세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탐정은요, 신용정법 40조에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해놨기 때문에 민간조사원, 영업을 할 때는 민간조사원이라는 말을 쓰고요. 20여 개의 현행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다양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의뢰인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탐정입니다. 경찰과의 큰 차이점은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일반인의 위치입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구금하고 체포하고 이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요, 바꿔 얘기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거죠. 자, 제가 탐정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위험하지 않냐? 누가 당신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냐? 막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1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은 한두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무슨 얘기냐면 강력하게 누군가를 공권력을 발휘해서 체포를 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때 위험 요소가 발생을 하겠지요. 그런데 탐정은요,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탐정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스파이랑 같은 말이에요. 스파이. 간첩 또는 우리 옛날 역사로 건너가면 세작, 뭐 간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북파공작원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간첩이라고 뭐 명함 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세탁소 사장님으로 살고 있고 뭐 공무원은 안 되려나? 간첩은?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제가 공무원 안 해봐서. 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세계와 상황에 동화할 수 있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게 탐정이지. 내가 탐정을 여기다가 명함을 딱 붙여놓고 나는 탐정입니다. 유니폼을 입고 그게 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요. 우리 이웃집에 탐정이 살아라는 걸 이웃이 안다면,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탐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 명함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제가 보험 설계사 명함도 가지고 다니고요. 뭐 영업용 화물 자동차 남바도 갖고 1톤 트럭도 갖고 있고요. 다마스도 갖고 있고. 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보험회사에 재직하지 않으면 실제로 명함을 파면 사기죠. 그래서 저는 S모 생명의 용인에 있는 S모 생명의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대인 대물 다 땄어요. 저는 생명보험 다 따고 교육도 받았어요. 실제로 투숙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떠한 접근을 할 때, 현장에 접근을 할 때 상황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S생명 배지를 답니다. 그리고 명함을 줘요. 그러면서 접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로 마치 탤런트처럼 그러한 카멜레온과 같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탐정입니다. 제가 경찰관처럼 어깨에 힘주고, 경찰관이 어깨에 힘준다는 게 아니고, 뭐 명함 이렇게 신분증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이런 매뉴얼대로 다니는 사람이 탐정은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여러분들이 북한에 북파 공작원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공작원으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영화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가셨는데 탐정으로 들어가시지 않는다고요. 무역상이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신분 세탁을 하고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싸웁니까? 안 싸워요. 정보만 수집합니다. 은밀하게. 정보만 수집하고 아군에게 주지요. 우리나라에 주지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게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설 정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을 위해, 개인을 위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은밀하게 들어갔다가 은밀하게 빠져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탐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탐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현장과 동화되고 각 직업과 동화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꼭 아셔야 돼요. 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사관 출신, 경찰관 출신 분들이 탐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조사 기법이라든지 어떤 조사 테크닉 이런 부분들 그럼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고객을 이 피해자를 의뢰인을 정말 고객으로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 끝까지 내가 이 사람의 사건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어떤 기업가 정신, 장인 정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가미가 되면 더 잘하실 거라고 제 지인들이 경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마인드적인 비즈니스적인 어떤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탐정과 경찰의 차이점 그리고 탐정과 어떤 기자와의 차이점. 자, OECD 36개국 중에는 탐정제가 다 우리나라 빼고는 도입이 돼 있고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탐정이란 직업이 아직 없으니까 그 넘치는 수요를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대체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탐정 시장은 계속해서 개방이 되고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탐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정확한 어떤 합법적인 의식과 합법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겠다는 의식, 여러 가지 어떤 윤리의식, 보안의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요, 예,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심부름센터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대한민국에 탐정제가 도입이 되고 이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동차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탐정을 설명을 하고 자동차를 설명을 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뭐를 합니까? 좀 비슷한 걸 찾아내요. 내가 야 바퀴가 4개 있고 이렇게 굴러가고 뭐 이러는데 말 이게 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아 그거 혹시 구루마? 구루마는 일본 말이니까 좀 그러네. 리어카? 뭐 인력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딘가 이동은 해야 되고 쌀가마니도 날라야 되고 운반을 해야 되니까 구루마가 나오고 인력거가 나오고 뭐 리어커가 나왔겠죠. 근데 자동차는 본 적이 없다라고요. 자, 여러분 심부름센터, 흥신소 뭐 모든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그럴 거는 아니겠지요. 그분들을 다 욕하는 게 아니고 일부 어떤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그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탐정이 들어오면은요, 자, 새로운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요, 이 자동차의 롤 모델은 여러분 구루마가 아니에요. 탐정은 흥신소가 아닌가? 제가 지금 흥신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탐정은 자동차는 자동차 안에 아주 복잡한 전자기기나 고도의 어떤 기술력이 집합된 상품이지요. 자동차를 만들 때 구루마, 리어커를 롤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탐정업을 하시려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거고요. 많은 어떤 기대와 자부심과 이런 걸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러한 어떤 큰 자긍심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준비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민간정보조사원 자격은 따셔야죠. 따시고 이게 어떻게 개념이 잡혀있고 어떻게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호사까지는 못 가더라도 정말 실무적으로 탐정에 필요한 법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게 합법이고 어떤 게 불법인지 탐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법을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떠한 법들을 피해가야 하는지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1강입니다. 탐정실무 8단계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탐정의 어떤 개념 정립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2강, 3강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잘 열심히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